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허진선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도 이 문제를 풀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다들 강사님들이 31회, 32회 문제풀이를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7회를 올려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셔서 국가 자격증을 꼭 손에 쥐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럼 27회 기출문제 필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소외감, 2번 불안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자아존중감. 정답은 3번 상실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 우울감과 비탄 2단계는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 정체감을 지님 3단계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함. 이래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에서 1단계에는 상실감의 시기예요. 정답은 3번.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이 맞습니다. 2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번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정답은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일단은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60세 남자, 60세, 50세, 60세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4번은 왜 50세인데 해당이 되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성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50세든 30세든 40세 등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는 너무나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4쪽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행동변화대처, 5번 신체기능 훈련. 정답은 1번 구강관리입니다. 이 시험 문제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냐, 정서지원 서비스가 무엇이냐 아주 잘 나오는 시험인데요. 그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손이 다 닿아야지만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로 뭐냐면은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이런 것이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그 중에 외워지지 않는 것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것을 꼭 외우시기 바라면서요.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상담은 정서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동작 훈련과 신체기능 훈련, 훈련자가 들어간 것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기능회복. 그 다음에 행동변화 대처. 환자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건 뭐예요? 행동을 변화하려면은 박수를 치면서 할머니, 우리 콩 고르게 하자. 산책하자. 이런 것이 행동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서비스냐면은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예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정답은 5번 편지대필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편지대필. 이 5가지는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편지대필입니다. 또 다른 것은 책 읽어주기, 편지 및 신문 전달, 또 콜벨 대처, 또 다른 것은 구두로 의사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은 4번 동기유발자입니다.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이 동기유발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문구 때문에 동기유발자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역할은 관찰자, 옹호자, 숙련된 수발자, 동기유발자, 정보전달자, 6번째 말벗과 상담자. 이 6가지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6가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서 질 높은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개별화된 식단이 무엇이냐면은 환자가 이가 안 좋은데 콩자반을 줬어요. 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환자를 어떻게 해요? 콩자반을 잘게 잘게 썰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식단은 질 높은 서비스다. 또 하체 근육 재활, 밀착, 환자를 밀착으로 1대1로 케어하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외출을 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러면 찬밥을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불평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이렇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이게 다 시설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학대 유형 중 어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자기방임, 4번 경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자기방입니다. 치료 행위를 거부하고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에 위협받는 것이 자기방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일을 하고 나온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 태도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을 해야 됩니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 편의를 중시한다. 요양보호사 편의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중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1번. 9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번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번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5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한다. 정답은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납부하는 거, 추가로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거, 이 모두는 다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정답은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1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 타액과 유액분비 증가, 3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4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5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정답은 1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타액과 유액 분비가 어떻게 해요? 저하. 3번. 대장의 활동성이 어때요? 저하. 4번. 쓴맛과 신맛이 아니고 단맛이 둔화되어입니다.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저하. 따라서 정답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는 뭐예요?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가 맞습니다. 11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1번 복통, 2번 요통, 3번 흉통, 4번 관절통, 5번 신경통. 정답은 3번 흉통입니다. 또 다른 것은 압박감. 또 하나는 조이는 듯한 느낌, 조이는 느낌. 이렇게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흉통, 압박감, 조이는 느낌. 이것이 정답입니다. 12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심부전, 2번 기관지염, 3번 고지혈증, 4번 흡인성 폐렴, 5번 과민성 대장염. 정답은 1번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성호르몬의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3번 질 분비물 저하로 인해서 질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호르몬의 증가는 아닙니다. 저하입니다. 2번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데 노인은 성적 욕구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보통 우리가 400에서 500cc 정도를 저장을 하는데 250cc 정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하가 되었습니다.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저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질 분비물 저하가 여성 노인의 생식기 변화입니다. 14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3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성기능이 감소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절제술은 유방절제술, 또 하나는 자궁 적출술.
이런 분들은 성기능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성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성기능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뇨제 복용하는 사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 관절염을 치료 중인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매년 1회, 2번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은 2번 인플루엔자 매년 1회입니다. 왜 매년 1회이냐면은 해마다 유행하는 균이 틀려요. 올해 유행하는 균, 내년에 유행하는 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아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권장되는 예방접종이에요. 그게 무엇이 있냐면은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파상풍, 대상포진,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이것이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 되면 매년 1회가 아니라 한 번 맞으면 돼요. 65세 이상 돼서 한 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시면 돼요. 4번 대상포진은 10년마다 1회가 아니라 65세 이상이 돼서 1회만 맞으면 돼요. 결핵은 노인과 상관없는 예방접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아야 된다가 정답이고요. 이 문제는 해마다 나와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214쪽을 다시 읽어보시고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이것을 시험에 맞출 수가 있어요. 16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정답은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하여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꽉 끼는 옷이 아니라 헐렁한 옷을 입는다. 2번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합니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많이 마십니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7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냄새가 많이 난다. 2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3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4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정답은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가 정답입니다.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면은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